아니 중도금 지급일도 안 지키더니 또 약속을 안 지키면 뭐 어쩌자는 건데요? 그러면 매수인분과 만나서 좀 협의를 해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래요. 만납시다. 만나. 지은 지 20년이 되니까 이것저것 손볼 데가 많네. 이번 세입자만 나가면 그냥 팔아볼까? 새로운 세입자도 안 구해지는데. 누구지?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여기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요? 네. 혹시 소유하고 계신 로이오구에 있는 주택 파실 생각 없으세요? 예? 부동산에 아직 내놓지도 않았고 아직 팔 생각이 없습니다. 사장님, 그 주택을 10억 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10억이요? 네. 그 주변으로 대형 쇼핑몰하고 백화점이 생긴다는 소문도 있고 해서 지금이 비싸게 팔 수 있는 진짜 좋은 기회입니다. 아, 잠시만요. 이 집을 10억에? 팔더라도 5억 정도 생각을 했는데. 오, 당장 팔아야겠네요. 여보세요? 예, 사고자 하는 사람하고 한번 만나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나 토요일은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사겠다는 분하고 일정 맞춰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그 집 저한테 파시면 매매 대금으로 10억 드리겠습니다. 가격을 좀 높게 부르기는 했지만 제가 부동산 투자를 좀 하고 있어서 꼭 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계약금은 5천만 원으로 좀 해주시고 오늘 계약 체결되면 바로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5천만 원이면 계약금 액수가 너무 적은데요. 제가 부동산 말고도 사업을 여러 개 하고 있어서 곧 들어올 돈이 많습니다. 계약금만 좀 적게 거는 거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잠시만요. 꼭 이럴 때 전화가 김 오죠? 사장님, 저 사람 진짜 사업체 여러 개 있고 재력 있습니다. 그 집 전세도 잘 안 나가는데 이번 기회에 파시죠.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 20년도 더 된 낡은 주택인데 이 가격에 팔기 어렵지. 아유,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파시겠습니까? 계약 하시죠. 사장님 진짜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럼 여기 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약금 5천만 원, 중도금 2억 5천만 원, 정금 7억 원을 받기로 하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오케이. 주변에 개발이 된다고 하니 시세는 쭉쭉 오를 것 같은데 그래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일단 계약은 해뒀으니 알바가 놓은 거나 다름이 없지 뭐. 앞으로 돌아가는 상황 보면서 결정해야겠다. 뭘 결정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로 한 거 아닙니까? 오늘이 잔금 지급일인데 왜 아무런 연락이 없지? 예, 안 그래도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죠. 오늘이 중도금 지급일인데 오 사장이 자금이 좀 부족하다고 우선 5천만 원만 중도금 일부를 입금하겠다고 하는데 2억 5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요? 네, 돈 들어오는 일정이 좀 꼬였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잔금일은 꼭 맞추겠다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5천만 원 입금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뭔가 좀 이상한데요. 그렇죠. 재력이 있다니까 매매 자금 10억 주겠지. 아니, 잔금 지급 기일을 연기해 달라고요? 오 사장이 사정이 생겨서 대출이 안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잔금 지급 기일을 좀 늦춰달라고 부탁을 하네요. 아니, 중도금도 그렇고 왜 자꾸 약속을 안 지키는 겁니까?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오 사장님을 만나게 해드릴 테니까 두 분이서 협의를 좀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래요. 만납시다.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노. 죄송합니다. 잔금 지급 기일을 2달만 좀 연기 좀 해주십시오. 거래처 한 곳이 부도나는 바람에 돈도 못 받고 저희까지 타격이 좀 크네요.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중도금도 계약대로 다 안 주셨잖아요. 내가 뭘 믿고 연기를 해드립니까? 잔금 지급 기일을 2달 뒤로 연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자금 정리되는 곳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만약 못 지키면 제가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럼 매매 계약서 특약에 2달 후에도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포기하겠다고 추가로 작성하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2달 뒤에는 꼭 주셔야 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이거 작성하겠습니다. 과연 궁금합니다. 쇼핑몰하고 백화점이 들어온다는 계획이 잠정 연기됐다고? 불안한데. 약속한 2달이 지났는데 잔금도 안 주고 연락도 안 되고. 예, 잔금 지급 기일이 지났는데 돈은 언제 줄 건데요? 죄송한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뭐라고요? 이 사람이 진짜. 됐고, 계약 해지합시다. 계약금이랑 중도금까지 걸어놨는데 그럴 순 없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노. 나 진짜 어이없네. 그러게요. 집을 팔려고 하는 김동철 씨 입장에서는 뭐 진짜 어이가 없고 황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좀 골치 아픈 그런 일인데 해결책이 없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건 정리 먼저 해보죠.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450호입니다. 김동철 씨는 자신 소유의 주택을 10억에 매수하고 싶다는 오기석 씨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 5천만 원, 중도금 2억 5천만 원, 잔금 7억 원으로 나눠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계약금은 계약 체결 당시 지급받았는데요. 그런데 중도금 지급일이 되자 오기석 씨는 당장 자금이 좀 부족하다며 5천만 원만 지급을 했습니다. 김동철 씨는 재력가라는 오기석 씨를 믿고 중도금의 일부로 5천만 원만 받았죠. 그런데 잔금 지급일이 다가오자 오기석 씨는 잔금 지급 기일을 2달만 연기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김동철 씨는 잔금 지급 기일을 2달 뒤로 연기하되 이를 지키지 못하면 계약금 중도금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내용을 매매 계약에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2달이 지나도 김동철 씨는 중도금과 잔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화가 난 김동철 씨는 오기석 씨에게 매매 계약을 해제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기석 씨는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걸어놨으니 그럴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매수인인 오기석 씨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지 그러게요. 참 너무한 것 같습니다. 김경락 변호사님, 이 드라마 사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 매도인 김동철 씨 그 답답한 마음이 여기까지 느껴지네요. 네. 오늘은 이제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서 이렇게 오기석 씨처럼 매수인이 약속된 기일을 넘겨서 대금을 주지 않고 시간만 끈다. 그렇다면 매도인은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동산 매매 계약에 적용되는 그 고유한 법리가 있으니까 이 방송을 잘 보고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매수인 오기석 씨의 행동이 지금 너무 수상합니다.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걸까요? 네, 아마도 이제 오기석 씨는요.
이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건물을 사겠다 그런 의사라기보다는 이제 주변에 뭐 대형 쇼핑몰이다, 뭐 백화점이다 이렇게 개발 소식이 들리니까 네. 일단 계약금부터 걸어놓자. 그리고 상황을 본 뒤에 최종적으로 그 매수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그 개발 계획이 좀 지연이 되니까 일부러 시간을 더 끌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건데요. 총 매매 대금 그 10억 원 중 계약금 5천만 원, 중도금 일부 5천만 원, 합계 이제 1억 원이 지급된 것을 이용해서 매도인인 김동철 씨를 이 계약을 함부로 해지하지 못하거나 네.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묶어둔 것으로 그렇게 의심됩니다. 아, 맞아. 아까 드라마에서 보니까 계약하고 나오면서 뭐 이제 알바한 거나 다름없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속칭 이제 알박기라고 하면요. 이 부동산 일부를 실제로 점유하거나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 좀 떠올리기 쉽지만 이 오기석 씨처럼요. 매매 대금 중 일부만 일단 지급하고 그 김동철 씨를 계약의 구속력에 묶이게 한 뒤에 네. 시간을 버는 것도 일종의 이제 알박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오기석 씨가 이렇게 나온다면은 지금 매도인 김동철 씨는 그럼 계약금을 좀 몰취하고 계약을 해지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예. 사실 이제 민법 제 565조에 따르면 이 매수인이 이게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로 이 대금 주지 않으면 매도인은 그 계약금을 몰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약금만 몰취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지만 이 계약금뿐만 아니라 이게 중도금이 지급됐다면 이 매도인은 계약금 해제의 법리만으로 계약금을 몰취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뭐 중도금이 들어가면 계약 해제가 어렵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김동철 씨는 중도금 2억 5천만 원을 다 받은 게 아니라 그 일부인 5천만 원만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계약금 몰취가 이게 불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중도금 중 그 일부가 지급된 경우라도요, 이 계약금 해제는 차단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매수인이 그 중도금이랍시고 아주 소액만 지급한 경우, 뭐 예를 들면 중도금이 2억 5천만 원인데 한 10만 원 정도만 더 입금했다. 그렇게 된다면 뭐 계약금 해제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예. 이 상당한 비중의 금액을 그 중도금의 일부로 지급했다면 계약금 해제를 차단하는 정도로 평가하게 됩니다. 드라마 사례에서는 이게 중도금 2억 5천만 원 중 5천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매도인의 계약금 해제를 차단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제가 추측건데 이 오기석 씨는 이러한 법리를 잘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계약금이 몰취되는 걸 방지하고자 일부러 중도금 중 한 5천만 원 정도만 일단 김동철 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혹시 그 오기석 씨가 변호사하고 친한 거 아닐까? 법을 잘 알고 계시니까. 네.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아니, 근데 오기석 씨가 이제 이 작정을 하고 한 것 같은데 혹시 김동철 씨가 이 계약은 뭐 없는 거로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를 할 수는 없습니까? 이 중도금이 이제 일부 이게 지급된 경우에는 그 원래 체결된 그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이게 팔게 되면요. 이중 매매가 돼서 배임죄가 성립될 위험이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계약금만 지급된 상황이라면 계약금만 이게 해제해서 몰취하면 되니까 배임죄가 문제가 되진 않지만 중도금이 지급된 경우라면 이 배임죄 처벌의 위험까지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지금 김동철 씨는 오기석 씨가 나머지 매매 대금을 다 지급할 때까지 이게 마냥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물론 이제 마냥 기다릴 수는 없겠죠. 예. 그러면 이제 김동철 씨가 이 계약의 구속력을 벗어나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이제 반드시 이제 오기석 씨를 이행지체에 빠뜨리고 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제하는 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오기석 씨를 이행지체에 빠뜨린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행지체는 이제 본 드라마 사례의 어떤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먼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이게 잔금을 지급하는 것과 매도인이 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기는 것은 서로 동시 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네. 그렇죠. 실제로 이제 대부분 부동산 거래에서 잔금을 지급하는 그날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함께 넘어가거든요. 네네. 이런 동시 이행 관계라면 만약에 한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상대방도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지만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행 준비가 됐으니까 네가 이행해라.
그렇지 못하면 요건 이행지체다. 이 말인 것 같은데 지금 오기석 씨는 중도금도 2달 미뤘단 말입니다. 이게 지체가 이미 된 것 같은데 이행지체에 빠뜨린다는 건 이 뭐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네,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대법원 판례에서는요, 매수인이 그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당신이 언제라도 잔금을 주면 나도 즉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겠다. 그런 의사를 알리고 네. 만약에 이 상당한 기간을 최고한 뒤에도 이를 넘길 경우에는 매매 계약을 해제한다. 이런 취지로 통보해야 비로소 매수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김동철 씨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다 준비해서 변호사나 법무사 또는 공인중개사 등에게 이렇게 맡겨두었으니까 자, 언제까지 잔금을 지급해라?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 내에 이 계약을 해제한다. 이렇게 통보해야 하는 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맡기라고 하셨는데 어떤 서류들을 준비를 해야 되나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라고 하면 매도인의 이제 등기권리증, 뭐 보통 우리가 등기필증이라고 하죠. 그리고 주민등록 초본, 그리고 본인의 그 인감 도장과 매도용 인감 증명서 등을 의미하는데요. 네. 이런 서류를 다 준비해서 언제든 매수인이 잔금만 지급해주면 곧바로 등기를 넘겨줄 수 있다. 이렇게 해둬야 비로소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수 있고 매도인은 그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서류들을 그냥 맡기기만 하면 바로 계약이 해제가 되는 겁니까? 또 그게 또 이게 곧바로 해제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상당한 기간을 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상당한 기간을 최고로 해야 됩니다. 뭐 예컨대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어디에 맡겨놨으니까 언제까지 잔금 지급해라. 그래도 그 기간 지나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겠다. 이런 식으로 통지해야 하고 그 기간이 이제 실제로 다 지났는데도 잔금 못 받게 되면 비로소 이제 매매 계약은 법정 해제의 요건을 갖춰서 해제된 것으로 보게 되는 거죠. 야, 정말 상당한 기간을 최고해야 한다. 상당한 기간 이게 도대체 어디 그냥 뭐 딱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그 기준 없습니까? 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굉장히 애매한 그런 기준인데요. 그렇죠. 네. 보통 이제 실무적으로는 2주 정도를 이제 상당 기간으로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2주. 예, 물론 이제 이 사건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네. 이제 하루 지났다고 곧바로 해제된다. 뭐 이런 식은 곤란하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참 절차가 복잡하네요. 그냥 잔금 기일이 지나면 계약이 해제된다. 이래버리면 안 됩니까? 심플하죠. 네. 네, 이것이 사실은 이제 부동산 매매 계약의 좀 고유한 특성입니다. 부동산 이 매매 계약이 이 대금 액수도 크고 예. 또 여러모로 이제 신중을 기해할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나눠서 장기간에 걸쳐 대금을 주고받는 그런 구조인데 단지 이제 계약에서 딱 정한 기간을 못 지켰다고 해서 곧바로 계약이 해제된다 이렇게 봐버리면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수인에게도 충분한 시간적 기회를 줘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부동산 매매 계약은 마치 이제 마트에서 물건 사듯이 쉽게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런 정도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시간이 지나도 오기석 씨가 잔금을 주지 않아서 계약이 해제가 되면 이 계약금과 중도금 받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원칙적으로 보자면 계약금 5천만 원은 이제 김동철 씨에게 이제 몰치가 되겠고 이제 중도금 5천만 원은 사실은 이제 오기석 씨에게 반환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죠. 지금 계약을 다시 했잖아요. 추가 계약을. 잔금 기일을 2달 연기해 주는 대신 계약금과 중도금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시 포기하겠다. 그럼요. 이 추가 계약은 유효하지 않은 겁니까? 네, 안 그래도 또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그렇습니까? 당연히 이제 그것도 유효합니다. 이 오기석 씨가 이제 잔금 지급 기일을 2달 연기해달라. 그럼 이를 지키지 못하면 계약금, 중도금 5천만 원씩 해서 1억 원 다 포기하겠다 했으니까 김동철 씨는 뭐 굳이 그 1억 원을 반환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네. 다만 근데 법원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매수인이 잔금 지급 기일 약속을 하면서 중도금을 포기하겠다. 이런 걸 이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제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직권으로 그 금액을 감액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억 원을 다 가지게 된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고 결국 이제 그 중에 일부는 충분히 확보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네.
자, 이 사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매수인 오기석 씨 때문에 골치 아픈 김동철 씨께 한마디 해주시죠. 네, 김동철 씨. 먼저 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 맡기시고 그 사실을 매수인 오기석 씨에게 내용 증명 등으로 이렇게 알리면서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이 계약이 해제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통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또 오기석 씨가 잔금을 뭐 그때라도 준다면 그대로 계약은 이행되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겠고요. 오기석 씨가 이제 잔금을 그 기간까지 주지 못하면 김동철 씨는 이 법정 해제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동시행 관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부동산 매매 계약은 매수인이 이 돈을 안 준다고 해서 곧바로 해제되는 게 아니라는 점. 예. 그 점은 적어도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세한 건 이제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꼭 상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